바람이 불면 기대했던 어떤 일이 생길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신바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58강입니다. 한자는 속담이나 유행어와 비슷한 속성을 가졌지요. 사유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세트 한자는 그런 변화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바람 풍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될 바람 풍자입니다. 이 바람 풍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 풍자는 무릇범자와 벌레 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무릇범자는 무릇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을 의미하지요. 또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풍자는 무릇 벌레의 움직임에서 바람이 생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나비 같은 벌레의 나비짓에서 바람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바람의 원인과 생성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 움직임이 점점 발달하며 바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처음 움직임을 벌레의 움직임으로 봤습니다. 나비의 날갯짓 같은 벌레의 작은 움직임들이 바람으로 변한다고 봤던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람 풍자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풍림화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림화산은 손자 병법의 하나로서 벽을 침공할 때는 숲속의 바람처럼 빠르고 산불처럼 기세 좋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하라는 것이죠. 또 풍속이라고 할 때, 폭풍이라고 할 때 바람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람풍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단풍풍자입니다. 단풍풍자는 단풍을 의미하고 단풍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풍풍자는 나무목자와 바람풍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풍자는 바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단풍풍자는 나무에 있는 바람에서 단풍이 생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의 영향으로 단풍이 발생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단풍은 기후변화로 식물의 잎이 붉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단풍이 생기는 원인이 기후변화인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찬바람이 불면 그때 단풍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으로 단풍이 발생한다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울긋불긋 변하는 단풍잎은 바람의 영향으로 생긴다 여겼던 것입니다. 단풍풍자는 나무에 있는 바람으로 단풍이 생긴다고 표현하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단풍이 발생한다 여겼던 것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백곡 분산면 단풍지동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시 중에 한 구절인 것인데 흰 국화는 산의 얼굴을 단장하고 단풍은 마을의 입구에 연지를 바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한 단풍이나 풍국이라고 할 때 단풍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풍국이란 단풍과 국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풍자할 풍자입니다. 이 풍자할 풍자는 풍자하다는 뜻이죠. 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자할 풍자는 말씀 원자와 바람 풍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람 풍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자할 풍자는 말을 바람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풍자라는 것이죠. 풍자라는 것은 무엇에 빗대어 재치있게 경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에 흔들리듯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방법이 풍자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에 빗대어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무엇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 풍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풍자할 풍자입니다. 풍자라는 것은 은유의 한 방법인 것인데 은유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은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은유하며 말하는 것이 풍자할 풍자입니다. 풍자할 풍자는 말을 바람처럼 사용하는 표현 방법으로서 바람에 흔들리듯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방법을 풍자할 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자라는 것은 무엇에 빗대어 재치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바람 풍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나붓길 표자입니다. 나붓길 표자는 나붓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붓길 표자는 표자와 바람 풍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표자는 표를 의미합니다. 증표인 것이죠. 또 바람 풍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붓길 표자는 표가 바람에 나붓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표시로 세워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나붓긴다는 말은 가벼운 물체가 바람을 받아서 흔들리는 모양인 것이죠. 마치 깃발이 흔들리는 그런 모양이 나붓기는 것입니다. 어떤 표시로서 깃발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깃발은 바람에 많이 나붓기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나붓길 표자입니다. 나붓길 표자는 표가 바람에 나붓긴다는 표현으로서 표시로 세워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효릿바람을 효풍이라 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것도 표풍이라는 것이죠. 또 바람에 가볍게 팔랑 나부끼는 모양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나부낄 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태풍 태자입니다. 태풍 태자는 태풍을 의미하지요. 이 태풍 태자는 바람풍자와 자기 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람풍자는 바람을 의미하고 자기 태자는 자기를 의미하는데 모르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태자는 모르사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하듯이 모르는 나를 설명하는 그런 글자인 것이죠. 그래서 태풍 태자는 바람이 모르는 사람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 행피를 부리듯 그렇게 거세게 부는 바람이 태풍이라는 것이죠. 태풍이 한번 거세게 몰아치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과실나무든 건물이든 싸그리 휩쓸고 가는 것이죠. 마치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 것 같습니다. 태풍 태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풍 태자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듯 거세게 부는 바람을 태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풍속 17m 이상으로 폭풍우를 동반한 맹렬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풍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남기람자입니다. 남기람자는 남기입니다. 또 아지랑이를 의미하기도 하죠. 남기라는 것은 해질 무렵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남기람자는 묘산자와 바람풍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묘산자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람풍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기람자는 산에 있는 바람을 남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에서 아련하게 보이는 바람 같은 기운을 남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산에 들어가면 이런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뿌옇게 아지랑이 같은 것, 안개 같은 것이 끼어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거를 남기라고 합니다. 남기람자는 산에서 아련하게 보이는 바람 같은 기운입니다. 깊은 산에서 보이는 아지랑이 같은 그런 기운을 남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남기가 있죠. 남기는 저녁 나절에 멀리 보이는 산에 떠오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입니다. 또한 출남도 있죠. 봄안개를 출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기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풍자로 연결되는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공기의 움직임도 바람이라 하지만 무슨 일이 더불어 일어날 것 같은 기세도 바람이라 합니다. 오늘 그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